젊은 시절에는 몰랐습니다. 인생이 아주 길게 느껴졌죠. 하지만 세월은 무심하게 흘러가고 어느 순간 내 나이가 언제 이렇게 됐나 하는 순간이 옵니다. 마음은 아직 한창인데 몸은 힘들어지고 인생 이막을 생각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죠. 이렇게 나이 들어가는 건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렇다고 누구나 성숙하고 품격 있게 늙어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 들수록 건강을 잃어서 겉모습은 초라해지고 약해지죠. 기억력은 저하되어 조금 전 한 일도 기억나지 않고 가물거립니다. 판단력도 흐려져 인지기능도 떨어지고 나도 모르게 미래보다 과거를 회상하며 그리워하게 됩니다. 예전 그 시절에 매몰되어 현재 자신을 잃어버리고 우울한 삶을 살게 되죠. 몸에는 하나둘 검버섯이 피어나고 피부는 탄력을 잃고 주름은 속절없이 늘어갑니다. 그리고 인정하기 싫지만 어느 순간 마음과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신을 보게 되면 끔찍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을 한 것조차 느끼지 못하는 순간이 올까봐 두려워지기도 합니다. 치매 같은 질병이 와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런 현상은 노화의 일부인 부분이 많은 것이죠. 어린 시절 나이 든 어르신들을 보면서 나는 나이 들어 저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지 하고 생각했던 일들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나이 들고 보니 나도 모르게 같은 행동을 하고 있거나 같은 상황을 겪게 될 때 가슴이 철렁합니다. 그리고 그 시절 내가 한심하게 생각했던 그 모습을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는 상황도 생기더군요. 하지만 이렇게 나이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욕을 먹으며 살 것인지 아니면 우아하고 품격 있게 나이 들어갈 것인지는 전적으로 나에게 달린 것입니다.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외모는 어쩔 수 없더라도 그동안 살아온 삶의 연륜이 느껴지고 노년의 기품이 풍기는 멋진 노인으로 늙어갈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노년에 손가락질 당하면서 추하게 늙어가는 사람들도 분명 있죠. 늙어서 아름답지는 못해도 적어도 추해 보이지는 말아야 합니다. 오늘은 나이 들어가면서 나도 모르게 하게 될 수 있는 추한 행동 5가지를 알려드리고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원인과 앞으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품격 있게 나이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 얘기해 볼까 합니다. 이 5가지만 생각하면 적어도 남들 보기에 부끄러운 노인은 되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어른으로 불리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 잘난 척과 자랑을 하지 마라. 우리는 어릴 때부터 말 조심하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자랍니다. 어릴 때는 그 말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데 나이 들어갈수록 옛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하지만 나이 들수록 말할 곳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더 많이 하게 되죠. 입을 무겁게 해야 하는 건 머릿속으로 알고 있지만 과거 이야기나 잘 나갔을 시절 내 사적인 이야기를 스스럼 없이 하게 되는 거죠. 나이 들수록 사람들에게 점점 사라지는 내 존재감을 알리고 싶어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이 많아지면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많이 하게 되죠. 자식 자랑부터 시작해서 손주 자랑까지 끊임없이 하게 되고 잘 나갔던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이야기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어느 정도 과장과 허풍까지 더해져서 말이죠. 여기에 상대방이 한마디라도 반박하는 말을 하게 되면 그거 모르는 소리라며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정답이라고 우기고 큰 소리까지 치게 되죠. 나이 들면 청력이 떨어지면서 자신의 목소리도 잘 안 들리기 때문에 목소리가 커진다고 합니다. 주변이 시끄러우면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것과 같은 원리죠.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는 하지만 목소리 크면 장땡이라는 생각으로 큰 목소리로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꼰대라는 소리를 들으며 사람들이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위를 돌아보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70대 한 여성분은 만났다 하면 대화의 90%는 자기 자랑인 친구가 있다고 합니다. 가끔 만나면 아들 자랑, 딸 자랑, 사위 자랑, 옷 자랑, 그릇 자랑, 그 대상도 가질 수도 끝이 없고 생일 때 용돈 많이 받았다고 허풍 떨면서 커피 한 잔 안 사는 그 친구를 이제는 피해 다닌다고 합니다. 잘난 척하는 모습이 꼴사납지만 그래도 관계가 있어서 받아줬더니 점점 더하는 것 같아 갈수록 피곤해지는 거죠. 사람들 가운데는 자식들 일로 자랑할 일이 많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죠. 자식 때문에 속을 썩이고 있거나 말 못할 정도로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대방 입장을 생각하지 못하고 무심코 내뱉는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은 겉으로 드러내지 않아도 속으로 많이 아프고 힘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이야기라면 어느 정도 들어줄 수는 있지만 자신의 이야기가 아닌 자식, 사위, 며느리, 손자, 심지어 잘 나가는 주위 사람들까지 과시하며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렇게 자랑하며 잘난 척하는 사람들 내면을 들여다보면 별것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기가 나서서 이렇게 자기 자랑을 하는 건 사실 자신이 부족하고 감추고 싶은 면을 숨기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러한 행동은 본인을 더욱 작아지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을 떠나가게 만듭니다. 그러니 결국에 남는 것은 외로움과 고독 그리고 소외감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남 험담과 욕을 하지 마라. 남을 헐뜯는 사람은 세 사람을 죽인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죽이고 듣는 사람을 죽이고 비난한 대상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좋을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자신도 모르게 남을 팔아 좋지 않은 이야기를 옮긴다든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며 했던 이야기를 자기 자랑 삼아서 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런 사람들은 내가 상대방보다 항상 우위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남을 깎아내리고 자신을 높이려는 사람은 열등감에서 그런 말을 하며 자신이 좀 더 나은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각인시켜서 위로받으려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나이 들수록 존재감이 없어지니 이런 경향이 더 짙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감정은 대뇌변연계가 관장한다고 합니다. 노화가 진행될수록 대뇌변연계에서 나오는 감정 에너지가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화를 버럭 내거나 감정을 컨트롤하는 것이 힘들어지는 것이죠. 이런 감정도 노화 증상의 일부입니다. 40대 한 여성분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60대 시어머니가 하루가 멀다고 전화를 해서는 남편, 자식, 친척, 친구 욕을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어제 했던 얘기를 오늘 전화와서 하고 또 하는 거죠. 어디 나가시지도 않고 우울증 걸리실까봐 전화를 받아주었는데 마음에 안 드는 대답을 하거나 기분이 조금이라도 좋지 않으면 그 며느리도 그 욕하는 사람 중 한 명이 되더랍니다. 남편한테 시어머니가 자신을 험담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는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해서 평생 보지 않고 살겠다고 다짐했다는군요. 지금 연락 안 한 지 반년 정도 되었는데 연락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이 들어서도 나이값 못하는 어른이 있습니다. 나이 들어 시력이 떨어지는 것은 남의 일을 자세히 보지 말라는 뜻이고 귀가 어두워지는 것은 자세히 듣지 말라는 것이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많은 곳에서는 말을 아껴야겠죠. 누군가의 안 좋은 점을 쉽게 내뱉는 것은 나의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만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부정은 부정을 낳습니다.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함으로써 그 사람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다고 느끼겠지만 그 말은 꼭 험담한 사람에게 들어가기 마련이고 인간관계에서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지적하고 험담하고 충고하는 것보다 공감해주고 들어주는 것으로 대신해보세요. 물론 이렇게 다 지키면 성인군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이런 옛 현인들의 말을 듣고 지켜가면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인생이 아닐까요? 하루하루 부족하지만 지혜롭게 나이 들어가는 어른이 되어야겠습니다.
세 번째, 대접받으려고 하지 마라. 나이가 든다는 것은 연륜이 쌓이고 많은 경험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랫사람으로부터 무조건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나이는 벼슬이 아닙니다. 나이가 많은 연장자라고 해서 또는 지위가 높다고 해서 처음 보는 아랫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랫사람이 아니라 한 살 더 많다고 대접받으려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어떤 시니어 모임에서는 나이 제한까지 둔다고 합니다. 나이 많으면 예의도 없고 비매너에 대접받으려 한다고 말이죠. 이렇게 자신의 의견이 정답인 것처럼 주장하거나 처음 보는 사람에게 반말을 툭툭 던지거나 지하철에서 젊은 것이 자리 양보 안 한다고 큰 소리치는 노인들을 한두 번은 보셨을 겁니다. 물론 나이 들어 무릎이나 관절이 안 좋아 서서 가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중하게 부탁을 해야지 당연하다는 듯이 젊은 사람을 무안주며 소리칠 일은 아니죠. 나이 들수록 건강도 나빠지고 신체적 기능이 저하되면서 상대방에게 의존하려는 경향이 생기는 것 또한 노화 현상의 일부라고 합니다. 집에서는 자식에게 의존하려 하고 밖에 나가서는 대우받으려고 하죠.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생각을 고쳐먹어야 합니다. 자식이나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기보다 자기의 삶을 자립적으로 살아나가는 자세를 키워야 하는 시대인 거죠. 물론 어려운 상황에 부닥쳐 도움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서로 힘들어지는 것이죠. 저도 어린 시절 나이 많으셔서 힘들어 보이는 어르신께 버스 자리를 양보하려고 했던 기억이 생각납니다. 백발의 힘도 없어 보이셨던 그 어르신은 학생도 힘들 텐데 괜찮다고 하시면서 조금 가면 내린다고 정그러면 집만 받아달라고 하시며 한사코 거절하시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이런 모습이 대접받을 어른의 모습이 아닐까요? 대접은 나이 들었다고 받는 게 아니라 대접받을 만해야 받는 것이죠. 어느 70대 중반의 어르신은 매사에 조심하며 산다고 합니다. 말은 줄이고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는 말을 잘 안 하게 된다고 합니다. 늘 겸손하려고 노력하며 무슨 일이든지 먼저 나서지 않고 뒤에서 지켜보려고 하신답니다. 자식들에게도 중요한 일이 있으면 메시지로 남기고 먼저 전화도 하지 않는다고 하시죠. 자식 잘 키워놓고 나이 들어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나이와 상관없이 그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춘다면 내가 가는 곳 어디든 나를 존경할 것이고 대접받으려 하지 않아도 대우해 줄 겁니다. 그리고 아마 많은 분이 자신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 정도면 양반이고 괜찮다는 생각으로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내 주장을 너무 확실하게 강요하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양보하며 손해를 보고 살면 존경을 받고 웃음이 넘쳐 마음이 편안해지고 건강해집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속담처럼 나이가 들어서 겸손하고 타인을 존중하고 잘 베푸는 삶이 제일 훌륭한 삶입니다. 그러니 대접받으려는 마음보다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따뜻하게 대하는 마음으로 다가가 보는 것이 어떨까요? 네 번째, 옷차림에 신경 써라. 나이가 들면서 배둘레가 커지니 자꾸 편한 옷만 찾게 되죠. 만날 사람 없다고 옷을 아무렇게나 입고 제대로 씻지도 않고 그러면 당장은 좀 편할지 몰라도 만날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나갈 일도 더 없어지게 됩니다. 사람이 내면이 중요하지 옷차림이 뭐가 대수냐고 이렇게 늙어가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도 옷을 단정하게 갖춰 입은 노년의 모습에서 진정 그 사람의 품격이 느껴집니다. 우연히 외모 관리를 잘하는 친구와 만나게 되면 거울 속에 내가 너무 늙어버린 것 같고 나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지난 날이 후회되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의 관리는 나 자신의 자존감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옷을 멋지게 차려입고
머리 스타일을 하고 외출을 하게 되면 자신감과 삶의 활력이 넘치게 되죠. 사람들도 나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옷을 차려입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심리학자들은 공통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옷을 단정하게 입은 사람에게는 누구나 친절하게 대한다고 말이죠. 시장조사 전문기업 마크로미렌브레인의 트렌드 모니터가 옷차림에 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전체 인원의 74.1%가 우리나라에서는 옷을 잘 입어야 대접을 받는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나이가 들수록 옷차림의 중요성을 더욱 많이 체감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겉모습을 통해 그 사람의 인성, 신뢰성, 능력까지 판단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외모가 경쟁력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또한 과거와 비교하면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역시도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죠. 기대 수명이 갈수록 길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날이 많으므로 우리는 더욱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라도 귀찮아하거나 힘들어하지 말고 부지런히 자신의 외모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겉모습이 노인에 가까울수록 감정의 노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어 결국에는 전신 기능이 쇠약해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반면에 예쁜 옷을 입거나 피부 관리를 하는 등 외모에 신경을 씀으로써 감정까지 조절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외모 관리는 여성 노인들의 우울증까지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청바지에 티셔츠 하나만 입어도 멋스럽지만 이제는 자신을 가꾸어야 그 시절 멋을 조금이나마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화려하고 값비싼 옷을 입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의 나이와 시간과 장소, 상황에 맞는 옷을 입어야죠. 아무렇게나 입지 말라는 것인데요. 옷을 단정하게 입으면 말투와 태도까지 변하게 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신사적으로 바뀌는 것이죠. 이렇게 옷차림은 단지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내면의 상태와 심리적 상태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이 잘 차려입었다고 느끼면 이는 긍정적인 생각을 불러와 더 많은 열정과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외모를 돌보는 것은 자신에 대한 존중과 타인에 대한 예의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혹시라도 점점 외모에 신경을 쓰지 않고 아무렇게나 하고 다녀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분들은 흐트러진 자신의 외모를 다시 한번 가꾸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번째, 청결에 신경 써라. 가끔 택시를 타게 되면 나이 드신 분이 운전하시는 경우 택시에서 고약한 냄새가 날 때가 있습니다. 말은 못하고 창문을 빨리 내렸던 경험 한 번씩 있으시지 않나요? 꼭 택시나 지하철이 아니더라도 어린 시절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나는 안 좋았던 냄새에 대한 기억은 누구나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고 주변 사람들이 몸에서 냄새 난다고 말해주기도 쉽지 않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에게도 이런 냄새가 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이 생기는데요. 이 냄새는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 잘 씻지 않고 더러워서 그런 걸까요? 꼭 그런 건 아니라고 합니다. 잘 씻는 사람도 옷을 자주 갈아입는 사람도 냄새는 다 난다고 합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노화로 인해 피부가 변합니다. 피지 속 지방산이 산화되면서 냄새나는 물질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활동량 감소로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못해 각종 노폐물이 축적되고 냄새가 심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침샘에서 침 분비가 줄어들면서 입냄새가 나게 되고 여성들은 호르몬 변화로 냄새가 심해지기도 하죠. 이렇게 노화와 질병은 입냄새, 몸냄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문제는 감각 저하로 후각 기능이 떨어져 자신이 냄새를 풍긴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말을 해서 뒤늦게 알게 되면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 들어가면서 미리미리 본인에게서 냄새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중년 이상의 나이가 되면 항상 물을 많이 마셔서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목욕을 할 때도 대충 씻지 말고 꼼꼼하게 냄새가 나는 부위를 관리해 주세요. 귀 뒷부분이나 겨드랑이 같은 부위, 냄새가 많이 날 수 있는 부위에 청결을 항상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일 샤워하고 주 2회 정도의 탕 목욕을 하면 노폐물 제거에 좋다고 합니다. 입냄새가 걱정이라면 양치로 해결이 안 되는 사람은 요즘 잘 나오는 구강 청결 제품을 함께 써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속옷과 옷을 자주 갈아입고 침구류도 주기적으로 세탁하세요. 한번 입었던 옷은 절대 다시 입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햇살 아래 가벼운 운동을 하면 신진대사가 원활해져 노폐물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몸에서 날 수 있는 냄새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노인 냄새가 노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방치하면 안 됩니다. 주변에서 몸에서 냄새 난다고 말해주기란 쉽지 않고 내가 스스로 평소 관리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년에 냄새나고 초라해지면 그것 자체로 추한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내면이 어떻든 사람들은 보이는 모습으로 평가하게 되니까요. 생활 속 작은 습관의 실천으로 활기차고 깨끗한 노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어떠셨나요? 나이가 들어 늙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세월을 막을 수 없죠. 이렇게 나이 들어가는 것도 서러운데 어린 친구들 눈치까지 보고 힘들게 자신을 관리하며 사는 것이 피곤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힘들지 않게 편하게 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하지만 내가 편하게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이 된다면 말이 달라집니다. 사람은 평생 배우면서 살아야 합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일어나는 나의 변화도 인지해야 하고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우아하고 품격 있는 노년을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오늘 말씀드린 내용 대부분 처음 듣는 말이 아니라 많이 들어봤던 내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가면서 나도 모르게 하는 말이나 행동들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는 것과 노화나 질병으로 인한 상황적 변화들이 추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조금이라도 그렇게 행동하고 있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바꿔보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남에게 민폐 끼치지 말고 나의 노후는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어른 노릇을 하지 못한다면 취해 보일 뿐입니다. 영상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언제나 지혜말리를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